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4일 경호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4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오늘의 형세를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동봉하는 일은 이미 어긋났고 관적의 흉악한 마음은 알 수 없는 데다가 중국의 처치도 적절히 하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12일 4일을 넘기지 않고 사기가 변할 것이니 일이 잘못된 뒤에는 수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초에 평행장, 현소, 평조신 등이 이 일을 주장하였으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추에게 보를 받을까 늘 염려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신들이 전부터 반신반의하여 왔는데 지금 보니 그 정상이 과연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유총병이 회군한 뒤에 평행장 의지가 애서 김응서에게 구걸하는 것이 매우 급하였고 병조씨는 이 홍발에게 투항하고 싶다고까지 말하였으니 이제 일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보존할 계책을 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꾀하는 데에 반드시 모든 수단을 다 부릴 것입니다. 병가의 일이란 패배를 인해 혹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니 기회를 잘 잡아 대응하기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이 일은 도 찰찰사가 몰라서는 안 될 듯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미치는 바이므로 감히 아뢰니 도 채찰사에게 비밀이 이러시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4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요동의 잠언 세 통을 보았는데 그 하나는 본국에 가서 경상도, 전라도 등에 엄하게 일어서 수륙의 관병을 험요에 나누어 보내되 삼가서 경솔히 싸우지 말게 하라는 따위의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전일에 보낸 중국 식량 중에 의주 등에 남아있는 수를 조사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진의 병마 3만이 며칠 안에 떠날 것이니 조선에서 군사가 지나는 곳에 5일의 식량과 마초를 미리 갖추고 평양, 왕경 등에는 한 달의 식량과 마초를 갖추고 방수하거나 교전하는 지방에는 반년의 식량과 마초를 갖추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잇따라 날라서 곳곳에 갖춘 것이 있게 하여 군사가 실컷 먹을 수 있게 하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군사를 보내는 것이 틀림없는 듯하나 이 잠언 세 통은 지난날 27일에 나오고 전의 잠언에 군사 10만을 보내어 기일을 정하여 도강한다 한 것은 25일에 나왔는데 그 말이 이처럼 한결같지 않습니다. 참으로 군사를 보내더라도 적중의 사정을 살피지 않은 데다가 본국에 식량이 있는지와 준비할 수 있는지도 살피지 않고서 이처럼 서두르니 심상한 문이 같기도 합니다. 산만의 요동 군사로는 적의 소굴을 평정하는 것을 바랄 수 없거니와 의주부터 부산까지 수천리의 식량과 마초 및 부산 근처에서 싸우고 지킬 반년의 수요를 어떻게 갑자기 장만하겠습니까? 식량을 장만할 수 없고 보면 군사가 나아가 싸울 수 없고 나아가 싸울 수 없는데 헛소리만 먼저 퍼져서 저기 그 분독을 부려 이로운 기회를 잡아 움직일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면 사기가 잠깐 사이에 결정될 것이니 이때는 중국 군사가 있더라도 손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 군량을 자문해 헤아려 적은 것도 헛된 치부여서 조치할 바를 모르겠으니 어제 탑전에서 분부하신 바와 같이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여 빨리 자문을 보내야 할 따름입니다. 그 자문은 바야흐로 승문원을 시켜 마련하게 하였으나 이 뒤 미처 온 자문에 대한 답도 한 자문에 아울러 넣으면 매우 번잡하여질 것이니 승문원을 시켜 자문마다 수답하게 하되 그 본의는 위의 자문의 뜻과 같이 하여 빨리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른 사연이 매우 마땅하다. 참으로 허명을 좋아하다가 실화를 받는 것이라 하겠는데 자문을 빨리 들여보내면
혹 미처 주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손 군문의 처사가 경솔하여 병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자문을 바치기 전에 혹 자문을 보았더라도 우리 말을 믿지 않아 하루아침에 대군이 불쑥 나와 멀리 달려오면 소문이 적의 진영에 미쳐서 화변을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니 빨리 한 관원을 의주에 보내어 만일 당장이 나오거든 식량과 마초가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을 아주 자세히 말하고 사세가 마땅하지 않음을 극진히 설명하여 우선 군사를 강가에 주둔시켜 두었다가 시기를 기다려서 움직이게 해야 하겠다. 그리고 그 장수가 혹 송군문과 왕복하여 상의해서 다시 처치할 방도가 있을 것이니 당병이 나오지 않거든 그대로 머물러서 당관의 접반사가 지금 사기가 이와 같으므로 중국에서 명관을 차출하여 보내어 사정을 살필 리도 없지 않을 것인데 더구나 양부사가 이미 개첩으로 했지 않은가? 이른바 접반사란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뜻밖의 일에 대비하는 것이었단가. 이 일은 상세히 의논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4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성교가 지극히 마땅하십니다. 그늘 무신하의 뜻도 모두 그러하니 대개 중국 군사는 헛소리만 있을 뿐이고 실수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의 무리가 바야흐로 문정에 있고 결렬될 화가 경각에 달려 있는데 참으로 군사를 내어 보내려 하더라도 어찌 이처럼 서둘러서 이럴 수 있겠습니까? 중국군이 기일을 맞춰 도강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는 식량을 전혀 미처 조치할 수 없는 형세인데 경솔히 움직인다면 틀림없이 낭패스럽게 될 것입니다. 신들이 전일에 조인덕을 내려보낸 것을 개청한 것도 적반하는 일 때문인데 그가 이미 그곳에 가 있으니 이 뜻을 하유하여 주선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늘의 사정은 조인덕이 잘 알지 못할 듯하니 문관 한 사람을 차출하여 종사관으로 칭하여 내려보내어 사정을 말하여 주어 사기에 따라 조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말을 전달할 때 이를 아는 여관이 없는데 여관 홍수언이 지금 의주에 있으니 조인덕이 그늘이고 사완하다가 대군이 확실히 나온다는 말을 듣거든 강가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증도에서 맞이하여 그 사정을 설명하게 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4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접반사 황신이 치게 하기를 어제 저녁에 부사가 신을 불러 말하기를 배신이 과해하는 것을 국왕이 허락하려 하지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내가 왕경에 있을 때는 논의가 정해지지 않았고 유천총이 이 일 때문에 올라간다는 말을 길에서 들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모르겠다 하니 부사가 어제 유천총이 알려왔는데 국왕이 허락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보내지 않아야 마땅하다는 것인데 그대 생각에는 마땅한가 마땅하지 않은가 하므로 신이 우리나라는 이 적과 토지를 취하고 자느를 중인 원수일 뿐만 아니라 종묘를 불살라 없애고 선왕의 신묘를 부수고 파기까지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모든 신민이 다 이 적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데 더구나 그들과 통호하는 것이겠는가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이는 본디 만세에 풀 수 없는 원수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나 배신이 오지 않으면 책봉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책봉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놈이 반드시 다시 침략할 염려가 있어 무덤을 파는 변이 장차 다시 있을 것이니 근데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다시 욕보는 것도 면하지 못하면 어찌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어제 소서행장이 사람을 시켜와서 이 일을 말하였는데 그는 본국의 사신이 들어오면 관백이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하니 부사가 그의 말이 매우 사리에 맞는다. 귀국은 쾌히 배신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어제 평조신이 말한 것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었다. 그는 가까운 고을의 한 관원을 얻어 통신사라 가칭하여 관백에게 치보하려 한다고 하였다 하니 부사가 오늘 평조신이 나에게도 그런 말을 하였다. 내가 경주 등에 있는 한 배신을 불러 들여와서 10여일간 머무르게 하기를 바랐는데 그러면 그가 관백에게 비보할 수 있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만약 어느 배신을 부르더라도 그 왕의 명이 없으면 그는 우려하지 않을 것이니 너가 이것을 관백에게 알리면 또한 조선이 다른 뜻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더니 평조신이 말하기를 황 배신이 들어온 것도 한 가지 좋은 일이나 이자는 전부터 영문에 있던 자임을 관백이 알고 있으니 따로 한 관원이 오면 좋겠다. 그도 볼 수 없으면 노야가 황 배신을 내보내고 다시 다른 관원이 오게 해야 하겠다. 어떠한 관원이든 논할 수 없이 빨리 오기만 하면 된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이 일은 결코 할 수 없다. 나는 국왕의 명을 받았으므로 노야의 분부를 받고 들어왔으나 다른 사람은 노야의 분부가 있더라도 감히 문득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하니 부사가 나도 안다. 그가 매우 급박함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배신은 꼭 가야 할 것이다. 내가 두어자를 써서 국왕에게 자청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 노야가 나간 뒤로 나만 여기에 있으니 국왕이 나에게 한번 문안해야 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국왕이 관원을 보내 문안할 때는 문안만 하면 되고 예물은 보낼 것 없다. 내가 받지 않으면 불경하게 될 것이고 받으면 미안할 것이니 내가 이 뜻을 자문에 써서 보내려 한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그것은 예절이므로 그만둘 수 없다. 더구나 그것이 다 토산의 하찮은 물건으로 정성을 나타낼 뿐이며 전에 조사를 접대할 때도 얘가 다 그러하였다 하니 부사가 전에는 사신이 잠시 동안 왕래하였 할 수 있었으나 나는 여기에 오래 있고 또 본국이 매우 궁하니 그렇게 하면 반드시 국력이 소모될 것이다. 중국 사람은 소관이 대관에게 예물을 보내면 몇 가지를 받기도 하고 전혀 받지 않기도 하나 대관이 소관에게 예물을 보내면 감히 받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국왕에게는 임금의 예모가 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불공이 될 것이니 국왕이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어 말하기를 16역은 언제 돌아와 난고야에 머무를 것인가 하니 부사가 늦고 빠른 것은 정할 수 없으나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내가 이미 이곳으로 오게 하였거니와 그가 오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을 것이고 한 외인이라도 머물러 있으면 내가 가지 않을 것이니 그가 감히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이 노야가 용절 고칙 따위의 물건을 잃었는데 새 정사가 나올 때는 다시 이런 물건을 가져올 것인가? 어제 개첩의 초고를 보니 이 일을 말하지 않았던데 무슨 까닭인가 하니 부사가 내가 특별히 손수 쓰게 쓴 개첩에 몇 줄 썼는데 어느 것은 이미 잃었고 어느 것은 남아있다고 하였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때문에 또 서너 달을 허비하게 되었다. 나의 전일의 개첩을 보았는가? 내 생각은 근도의 한 문관이 와서 살펴서 책봉할 만하면 책봉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생각이 어떠한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그렇게 하면 더욱 명백할 것이다. 그러면 양포정이 나올 것인가 하니 부사가 그도 알 수 없다. 양포정이 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때 국왕도 주본을 올려 사정을 이야기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부사의 암은 안팎에는 다 지키는 외인이 있었는데 어제 부사가 행정에게 말하기를 밖은 내 마음대로 하되 내 청엔 체면에 방해됨이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니 행장이 곧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황신의 서장은 3월 25일부터 26일, 28일까지 온 것이나 아래인 것은 한 가지 일입니다. 저기 배신을 간절히 요구하면서 그 명칭을 빌리려고만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황신의 소견에는 행장은 관백이 성낼 것을 두려워하여 속이 타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다 하였는데 역시 이러한 정상을 눈으로 보고
여러 번 치게 하게 된 듯합니다. 이제 사기가 변하는 것은 잠깐 사이에 달려 있는데 중국 군사는 아직 오지 않고 식량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위급 존망의 때입니다. 그러나 신사를 보내는 것은 여기서 갑이 연연할 수 없고 군중의 사정은 만 가지로 변해갑니다. 부사가 이른바 한번 나에게 문안해야 한다는 것은 그 깊은 뜻이 문안사가 가면 계책을 써서 저들을 늦출 여지가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부사가 매우 절박한 나머지 임시하여 스스로 처치하면 그만이겠으나 우리나라가 주의할 것이 아니니 황신으로 하여금 임기응변하되 모든 동정에 관한 것을 상세히 살펴 잇따라 치게 하게 하고 또 수륙의 장관에게 적이 변동하지 않는 것을 믿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사변에 대비하게 하라고 두 채찰사에게도 아울러 비밀히 행위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가뭄 때문에 중의 산천에 기우제를 지내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독하였다. 강독이 끝나고서 상이 이르기를 왕동지 왕이걸이다. 오늘 서울에 들어온다 하던데 어떤 사람인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문신이라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문과 급제 잘하면 다른 중국 사람과 같게 접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무슨 일로 나온다고 하는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그 패문에는 무례배를 살펴서 금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들으니 일로의 군사와 식량을 점검하는 일로 부산에 갈 것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지라는 것은 어떤 벼슬인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외관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판관과 같은가 하니 한효순이 아뢰기를 곤주부의 아관입니다 하고 이기는 아뢰기를 부동지라는 것은 다 문과 급제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접대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으니 접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듯하다. 군사와 식량 따위 일을 묻는다면 여관들이 말을 잘못할 걱정이 없지 않으니 이것도 염려스럽다 하였다. 권희가 아뢰기를 요즘 상사가 영문에서 나가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중의 인심이 한결같이 소요합니다. 사대부까지도 다 먼저 동료하여 혹 다투어 배를 차지하거나 가족을 먼저 내보내고 짐을 나르는 등 백성들이 바라보고 본받는 자의 풍조가 다 이러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그러한데 어떻게 어리석은 백성을 책망하겠습니까? 급변이 일어나면 토붕 와예됨이 임진년 때보다 심할 것인데 상께서는 계책을 어떻게 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경성을 지킬 것이라면 중의 일로 백성이 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조치하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지킬 수 없다면 요새지를 자리 잡아 물러가 지킬 것을 먼저 정하여 백성이 의지할 때가 있는 것을 알게 해야 무너져 흩어질 걱정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심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 화가 적의 화보다 심하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경이 수복된 지 5년이 되었으나 묘당의 계획과 장사가 하는 짓에 볼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인심이 갈수록 해이해지니 이러고서 그 성공을 바라는 것은 또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늘 외관에선 요원이 모두 동요되어 위에서 요동으로 떠나가려는 생각을 가지셨다 하여 사람들이 다 발돋움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다 성지가 굳게 정해지지 않아 그런 것이니 위에서 참으로 중회에 이르러서 그렇지 않다는 뜻을 보이신다면 인심이 믿는 바가 있어 진정될 것입니다. 신민이 여기에 있고 종사가 여기에 있으니 임금은 사직을 위해 죽는다는 의리로 말하면 결코 요동으로 건너가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응남은 아뢰기를 대인은 돌아볼 겨를이 없더라도 형사가 또한 요동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일로에 식량이 없으니 한번 도성의 문을 나서면 모든 관원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성을 지키려면 수자 하나만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정예한 군사가 있더라도 곡식을 먹지 않을 수 없고 빈손으로 할 수 없으니 이것은 비변사가 시급히 조치해야 할 일이다 하였다. 이기가 아뢰기를 요새로는 경성보다 나은 데가 없는데 이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처음부터 유의하여 조치한다면 이제는 터전이 마련되어 백성이 다 피난할 것으로 믿어 근본이 점점 견고해지고 사방에 의지하는 것이 마치 뭇별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과 같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정순 허원이 강회를 지켜 적의 군사가 깊이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명황이 무사히 촉으로 갔으니 이는 그 공로가 작지 않은 것입니다. 중신을 정하여 마음을 다해 격리하면 반드시 지킬 생각을 하고 버리고 떠나지 말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윤형은 아뢰기를 신이 충청도 남포 땅에 있을 때에 보니 부역이 많아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하였습니다. 쇠마의 대역은 말할 수도 없거니와 포수 살수를 뽑아내고 선봉을 가려 뽑아 보내는 따위의 여러 가지 일이 계속 몰리는데 병사 원균은 상당 산성에서 성을 쌓을 때에 편의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잔패한 고릭은 부성한 고릭은 가리지 않고 각각 200~300명을 내게 하여 부역을 독촉함으로 근착이 없는 자는 죄다 유의하고 겨우 남아있는 자도 장차 보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원망하고 배반한다면 성을 아무리 굳게 쌓았더라도 누구와 함께 지키겠습니까? 더구나 이 농사철에 분주의 명을 따르기에 지쳐 백성이 밭에 나가 농사짓지 못하므로 이 때문에 원망이 더욱 극도에 이르렀으니 우선 농한기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빨리 비변사를 시켜 될 수 있는 대로 잘 처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대개 원균의 하는 짓이 외람함으로 신이 농계하려 하였으나 원중이 이 일을 맡은 사람을 가벼이 논하여서는 안 된다 함으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응남은 아뢰기라 원형은 그 패단을 보고 아뢰었으나 원균 같은 자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대개 장수는 보장, 수장의 차이가 있는데 예전 송나라 때 장세걸은 보장으로서 수장이 되고 유사용은 수장으로서 보장이 되어 그 쓰임이 잘못되었으므로 공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원균은 수장의 제주를 지녔으나 이순신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므로 할 수 없으니 혹 경기 수사를 제수하면 그 제주를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성의 일은 신도 전일에 농한기에 할 것을 개청하였습니다. 하고 이 희덕은 아뢰기를 조정이 회의양부사로 있을 때에 한 번의 쇠마 값을 거두어 모아 5~6필의 말을 사서 관속에게 주어 기르게 하여 이것을 사용하였으므로 백성은 쇠마의 역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수령이 조금만 마음을 쓰면 백성이 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하고 응남은 아뢰기를 전 청주 목사 이암은 벼슬살이를 잘하여 한두 해에 한 번 쇠마의 차례가 돌아오게 하였고 그가 갈린 후에도 3달 동안에 2~3차례가 돌아올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고 권회는 아뢰기를 강화부사 심의정은 벼슬살이를 잘하여 백성이 다 사랑하고 추대하였으므로 농사철에 부역시켜도 원망하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강화부는 둘레가 7식인데 전주의 만리성 예터에 본장을 쌓으려고 먼저 만이산 근처 40리의 온 부민을 닷새 동안 부역시켜 성을 쌓았으나 끝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세상을 생각하거니와 지금의 일은 묘당에서 구획하여 조치해야 한다. 수령을 가리는 일은 이조가 혹 살피지 못하더라도 대신이 때때로 면책하여 경각시킬 수 있고 대간도 서경하는 법이 있는데 어찌하여 가리기 어려움을 걱정하는가. 나는 대신과 전조가 다 그러다고 생각한다. 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신처럼 나약하고 무능하며 본디부터 어리석은 자가 외람되게 정승자리를 차지하여 소인으로서 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몹시 두려운데 어떻게 모든 공적을 밝히고 온갖 관원을 다스리겠습니까? 하였다. 효순이 아뢰기를 본조가 지금 그를 잘하는 무사를 뽑아내어 병서를 가르치려 하는데 훈상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간 가운데는 원임이
기묘하지 않은 자가 없고 차천노는 병가의 뜻을 모르기는 하나 문장을 숭상하여 서사를 널리 본 자이니 강습을 논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아직 그 사람 됨을 알지 못하지만 전해들으니 그를 잘 하기는 하나 경박하다고 하였다. 장자 등의 글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으나 손오의 글이라면 어찌하여 반드시 차천로가 가르쳐야 하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이 사람을 시킬 수는 없겠는데 영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자. 응 남이 아뢰기라 안 되겠습니다 하니 효순이 아뢰기라 차천로는 원임이 한가하고 또한 그를 잘함으로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역관 남호정은 정사 차비 통사로서 나라 일이 중대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화를 즐기는 마음을 품고 두 사신 사이를 번갈아 이간하여 의심할 꼬투리를 만들고 떠도는 말을 늘어놓아서 정사가 놀라고 의욕하여 달아나게 하였습니다. 그가 영문에서 나갈 때는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전혀 모른 채 하였습니다. 탑전에서 하문하실 때에도 허다하게 늘어놓은 것이 다 속이는 말이었고 또 이순량이 공초한 말을 베껴서 몰래 정사에게 보이어 기밀을 누설하였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는 중재를 면하려고 몰래 정사에게 부탁하여 조정을 협제하여 끝내 면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에 주의 악을 결코 용서할 수 없으니 잡아다가 엄하게 국문에서 율문에 따라 주의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공물을 방납하는 폐단이 평시보다 심하니 백성의 고통은 이것이 첫째입니다. 수령으로서 오랜 폐단을 힘껏 고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입혀야 할 것인데 수원부사 김영남은 사도시에 바칠 맵쌀 30마를 사사를 그의 친지에게 주어 방납하게 하고 그 값으로 민간에서 거두어 모은 쌀이 40섬에 이릅니다. 김영남은 벼슬이 높은 문관으로 부정하게 사정을 따르고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아 겨우 살아남은 백성이 많이 여의게 하였으므로 그 잘못이 심하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8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왕동지 왕이길이다. 그가 왔다. 군사와 식량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8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접대도감이 아뢰기를 오늘 저녁에 신 노우직과 신 강신이 남별궁에 찾아가서 왕 동지를 만나려 청하였더니 한참 만에야 나와 만났는데 신들이 앞에 나아가 두 번 절하고 이어 위에서 문안하신다는 뜻을 전하니 답하기를 위에 매우 감사한다 하였습니다. 이어 잠시 주례를 행하기를 청하였는데 간청했어야 석잔을 받고 말았으며 하정단자를 바쳤더니 그 가운데 몇 건만을 받고 이어 말하기를 내가 길에서 교자를 타지 않고 양산을 펴지 않고서 멀리 달려온 것으로 오로지 귀국의 위를 위해서이다. 내일 국왕을 만나 면대하여 의논하려 하니 군수와 굴양을 조금도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기 바란다. 하루 이틀 안으로 손 대수에게 해부해야 하니 이 뜻을 국왕에게 아뢰어 알리라 하였습니다. 접견하는 일을 빨리 해야 할 듯하나 내일과 모레는 위에서 다 거둥하실 수 없는 날이므로 접반사와 차비 통사가 말을 잘 만들어 주선하였습니다. 내게 사람됨이 간검하고 자중하여 전일에 왕래하던 장관들과는 다르니 접대하는 일을 평범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9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었다. 신들이 호조 판서, 심희수, 병조 참판, 한효승과 함께 가서 왕 동지를 만나 길에서 고생하였다는 뜻으로 위로하였더니 매우 감사하다고 답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대군이 장차 나오는 것은 성지에 이미 준호하였으나
식량을 반드시 먼저 갖춰야 할 것이니 이곳의 식량을 반드시 사실대로 말하고 마음을 열어 정성을 보여 마치 집안일처럼 극진히 요리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하기에 신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병화를 입은 뒤로 양국이 다 없어지고 남은 것이 없다. 경상도의 전세는 오로지 그곳에서 지키는 군사에게 공급하고 전라도는 반을 한산의 수군에게 먹이고 그 나머지는 매우 적어서 겨우 경비의 수요에 되니 백방으로 생각하여도 조치할 바를 모르겠다. 대군이 나오면 지공할 길이 없으니 반드시 중국의 식량을 청해야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왕 동지가 중국의 식량을 내어주기 어렵다는 것을 두루 말했는데 요동의 곡식은 오로지 그곳 군사의 식량에 붙였고 등주, 내주의 식량도 해도의 방비에 붙였다. 산동의 곡식도 그 지방에 흉황이 들어 그곳 백성을 진구해야 하므로 옮겨올 수 없다. 반드시 내지의 깊은 곳에서 가져와야 할 것인데 나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먼 곳의 물로 어떻게 가까운 곳의 목마름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비밀히 말하기를 외적은 헤아릴 수 없거니와 지금 바닷가에 둔거하여 함료를 굳게 지키고 있으니 육로로 공격하기는 어려운 행세이나 외적은 수전이 약하다. 또 왕래하는 길이 부산의 남쪽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사가 한산도에서 서로 버티고 있으나 다만 병력이 적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서 맞아 끊지 못한다. 왕년에 충분히 장관이 와서 수로를 살피고 갔거니와 수로로 우리 한산도의 군사와 중국군이 협력하여 바다 가운데서 맞고 공격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왕 동지가 답하기를 중국은 절강에만 수군이 있고 다른 곳에는 없으니 이것도 징발하기 어렵고 또 수로로 공격하더라도 육지의 적이 곧바로 충돌한다면 육군이 없이 어떻게 막겠는가 하기에 신들이 답하기를 수륙이 합세해야 만전하다 하니 왕 동지가 그렇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또 말하기를 식량은 빨리 나르지 못하더라도 은량은 보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왕동지가 웃으며 말하기를 중국이 귀국을 위해 이미 180만 양의 은을 썼는데 어찌 또다시 입을 열 수 있겠는가? 중국군이 나오면 소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이 많을 것이니 귀국 지방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이 적에 대하여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 원수로 분통하게 여기고 중국군이 나오기를 밤낮으로 바라는데 어찌 감히 소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꺼리겠는가? 다만 사세가 이러하니 어쩔 수 없이 잠시 가을 곡식이 성숙하기를 기다려 세량을 거두어 모으면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왕 동지가 말하기를 그것은 그렇겠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유격을 나라를 파는 간신이라 욕하고 석상설을 속여서 이렇게까지 하였으니 조정에서 반드시 먼저 그 벼슬을 삭탈하고 외적의 형세를 보아 다시 처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침 뱉고 싶은데 어찌하여 반드시 그와 면대해야 하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국왕이 보러 오지 않았으니 중국의 사신을 대우하는 채무에 매우 어그러진다. 나는 내일 돌아가려 한다 하기에 신이 고하기를 노야가 이미 우리나라를 구제하는 일 때문에 나왔으니 잠시 더 머물러 병조 호조와 함께 군사와 식량을 요리하고 다시 분부를 내리고서 조용히 돌아가기를 바란다 하니 왕 동지가 형세를 보아가면서 하겠다 하였습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9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부사 양방영의 회자에 와 회첩이 외영에서 왔다. 자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부영의 정상과 해외로부터의 회신은 다 안정하여 별일이 없으나 내가 인물이 하찮고 말이 가벼워서 감히 현 왕을 위하여 도리를 갖추지 못하고 필설만을 일삼으니 믿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도의할 배신에 관한 일은 전에 연유를 갖추어 자청하였거니와 현 왕이 스스로 조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나라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삼척 동자도 그 사리를 알고 있으나 이제 우리 황상이 두 사신에게 명하여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서 큰 언전을 내리게 한 것은 두 나라가 분쟁을 풀고 화목한 이웃으로 맹약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곧 모수가 이른바 초나라를 위함이요 조나라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신이 저를 가지고 가는 데에 배신이 따르는 것이 저들에게 굴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9일 네 번째 기사. 천문은 다음과 같다. 예전의 교제하는 예는 사양하고 받는데 다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공자가 여기에서 받고 저기에서는 받지 않았으며 어제는 받았을 때 오늘은 받지 않은 것이 어찌 그 뜻이 없겠습니까? 모르는 자는 어제 받은 것이 옳다면 오늘 받지 않는 것이 그르다고 여기어서 받는 것이 옳다면 저기에서 받지 않는 것은 그르다고 하나 이는 사양하고 받는데 각각 의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찌 저기와 여기 옛날과 오늘을 정론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명을 바꿔서 와서 번방의 변경에 있은 지가 이미 한 해가 되었는데 현왕에게 선물을 받은 것이 여러 번입니다. 처음에는 연도에서 맞이하여 위로하고 이어서 저를 멈췄을 때도 위로하면서 다 멀리 사신을 보냈기에 의리에서 참으로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다 모퉁이에 오래 머물러 있는데도 선물을 자주 보내주시니 설리길에 선물을 가져오는 일을 어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번방이 병화를 겪은 끝에 상마가 많이 황폐하여 명주와 모십에 따위는 백성이 바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니 마음이 참으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뒤에 안부를 물을 때에는 글로만으로도 정의를 알 수 있으니 다시 예물을 주시면 감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아주시면 그 감사함은 많은 재물을 받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치료로 하찮은 물건을 가수어 그런 대로 작은 뜻을 바치니 웃으며 받아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양방의 사람됨을 보면 그 서첩 가운데 자만한 뜻이 있기는 하나 그 처사가 부드럽고 거동이 망령되지 않으니 이 종성이 적의 영문에서 밤에 달아나 명을 욕되게 하고 절조를 이룬 것과는 단연코 비교가 되지 않는다.